이 노인네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어? 40년 전처럼 아주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대성그룹 부회장 강석훈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명자가 아들의 유품을 지키며 살아가던 낡은 컨테이너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내 아들 사진이 저기 있어.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 명자는 불길 속에서 절규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불길이 잠자고 있던 전설적인 엔지니어 마스터 심의 분노를 깨웠다는 사실을요. 아들을 죽이고 누명을 씌운 자들을 향한 70대 노장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반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성그룹 본사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꽃길 사이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강도준 회장은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소매를 만지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늘은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귀한 손님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가장 아끼는 보물인 클래식 벤츠 차량이 로비 정중앙에서 번쩍이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이어들 도착하는 대로 바로 시연장으로 안내해. 1초라도 늦어지면 안 되니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 비서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정비팀이 새벽 내내 점검을 마쳤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로비에 갑자기 쇳덩이가 긁히는 듯한 거친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시되어 있던 벤츠의 엔진룸에서 검은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강도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정비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확인 안 해? 손님들 코앞까지 오셨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정비팀장이 허둥지둥 본넷을 열고 머리를 박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수석 정비사 3명이 달려들어 최신식 기계를 연결하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기계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정비팀장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큰일입니다. 옛날 방식 기계랑 요즘 제어 장치가 엉켜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부품을 갈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주먹으로 차체를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소리 하러 여기까지 왔어? 오늘 2차 못 움직이면 너희들 다 보따리 쌀 줄 알아. 멀리서 강석훈 부회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입가에 삐딱한 미소를 띠며 강도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고생이 많네. 50주년 행사에 차가 멈춰버리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차가 늙으면 주인도 같이 늙는다더니 딱 그 꼴이구먼. 강도준 회장이 강석훈 부회장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숙부님은 남의 일이라고 참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좋아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강석훈 부회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하긴 누가 좋아해? 나는 그저 회사가 걱정돼서 그러지. 이 사진들이 저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조카님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그때 로비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부 신명자가 대걸레를 세워두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신명자는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정비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정비사 하나가 신명자의 어깨를 밀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저기 가서 바닥이나 닦으세요. 신명자가 정비사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비켜봐. 애꿎은 기계 고문하지 말고. 귀가 있으면 소리를 들어야지 눈먼 기계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나. 강도준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신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명자는 주머니에서 기름때 묻은 낡은 십스패너를 꺼내 엔진룸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신명자를 끌어내려 하자 강도준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신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비사들도 못 고치는 걸 청소부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자가 본넷 안쪽 나사를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 차는 거짓말 안 해. 사람이 욕심내서 이것저것 달아놓으니까 숨구멍이 막힌 거지. 조금만 기다려봐. 신명자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연료 밸브를 살짝 비틀고 배선을 손끝으로 튕기는 모습이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죠. 지켜보던 정비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제정신이야? 저기를 만진다고 시동이 걸릴 리가 없잖아. 신명자가 엔진의 특정 부위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자, 이제 시동 걸어봐요. 엉뚱한데 힘 빼지 말고 한 번에 걸라고. 강도준 회장이 반신반의하며 운전석으로 달려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에 웅장하고 깨끗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췄던 차가 살아나자 정비사들은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차에서 내려 떨리는 목소리로 신명자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뭘 건드린 거예요? 신명자는 이미 대걸레를 들고 저 멀리 복도로 걸어가며 뒷모습만 보인 채 말했습니다. 기름밥 먹는 기계는 마음으로 달래야지 윽박 지른다고 되나? 바닥에 기름 떨어졌으니까 정비사들은 저거나 닦아. 강석훈 부회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비서의 팔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당장 뒷조사해. 이름이 뭔지,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인지 샅샅이 뒤지라고. 강도준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신명자의 기름 묻은 면장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장갑 안쪽에는 낡은 자수공법으로 마스터심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강도준 회장이 장갑을 움켜쥐며 비서실장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아주머니 모셔와. 놓치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방으로 모셔야 해.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사방으로 뛰어갔지만 신명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로비 전광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차고에서 보았던 그 전설의 정비사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도준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다 불러. 로비 CCTV 전부 복사해서 내 방으로 가져와. 단 1초도 빼놓지 말고 그 아주머니 동선 다 파악해. 강도준 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명자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카드에는 사진도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인사팀장에게 기록카드를 집어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회사에 이런 인재가 청소부로 있는데
인사팀은 지금까지 뭐 했어? 경력 사항이 왜 이렇게 깨끗해?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용역업체에서 보낸 명단이라 저희도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업체 사장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신명자,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이 대성그룹 로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거냐고. 한편 지하 기계실 구석방으로 돌아온 신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명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신명자와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신명자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그놈을 봤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 인간들이 아직도 저렇게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구나. 신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습니다. 신명자는 주먹을 꽉 쥐며 벽에 붙은 낡은 엔진 도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도면 구석에는 40년 전 강석훈의 이름이 적힌 결제 서류 복사본이 붙어 있었죠. 신명자가 이를 갈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죽여놓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니? 내가 눈 감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둬. 이제 시작이다. 이 나쁜 놈들아.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가 신명자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상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시작되었지만 지하의 작은 방에서는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죠. 강도준 회장은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힌 채 신명자가 고친 엔진의 녹화 화면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습니다. 신명자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엔진이 마법처럼 살아나는 모습은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아주머니 집으로 가야겠어. 주소 알아냈나? 못 알아냈으면 퇴근할 생각하지 마.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달동네 폐차장 근처라고 합니다. 강도준 회장은 코트를 챙겨 입으며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단 3분 만에 벤츠를 고쳐낸 미스터리한 할머니의 정체가 곧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대성그룹과 강도준 회장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신명자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스패너를 꽉 쥐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드디어 문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새벽 안개를 뚫고 비서실장과 함께 낡은 달동네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입구부터 코를 찌르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녹슨 철근들이 널브러진 폐차장이 강도준 회장을 맞이했죠. 비서실장이 구두에 진흙이 묻을까 조심하며 강도준 회장의 앞길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 위쪽입니다. 신명자 아주머니가 매일 퇴근 후에 이곳 폐차장 구석 컨테이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도준 회장은 대답 대신 가파른 언덕길을 묵묵히 올라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언덕 끝자락에 다다르자 겹겹이 쌓인 폐차 더미 사이로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컨테이너 문 앞으로 다가가 손을 올리려던 찰나 안쪽에서 금속을 깎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엿본 내부에는 신명자가 돋보기를 쓰고 앉아 기름때 묻은
엔진 부품을 정밀하게 다듬고 있었죠. 신명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볼 일 없으니 돌아가요. 고물 팔러 온 거면 저 밑에 사장한테 가보고. 강도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신명자 아주머니, 저 어제 로비에서 배웠던 강도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신명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강도준 회장을 빤히 바라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웬일입니까? 어제 차 고쳐준 값이라도 쳐주러 오셨나? 강도준 회장이 컨테이너, 벽에 붙은 수많은 자동차 설계도와 부품들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머니의 손길이 닿자마자 살아난 그 엔진 소리가 밤새 제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시죠? 신명자가 손에 든 부품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도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으면 또 어쩔 건데? 나는 그저 죽은 기계 만지면서 소일거리나 하는 노인네일 뿐이야. 강도준 회장이 벽에 붙은 낡은 엔진 도면 하나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도면 제 할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완성 설계도 아닙니까? 마스터심이라 불리던 전설의 엔지니어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신명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람 잘못 봤어. 그런 거창한 이름 나는 몰라. 이제 그만 나가줘요. 내일 아침에 또 로비 닦으러 가야 하니까. 강도준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품에서 신차 티탄의 결함 보고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룹의 운명이 걸린 신차 엔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열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함 아주머니라면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자가 보고서를 힐끗 보더니 다시 눈길을 돌리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성그룹 앞날이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 화려한 연구소에 박사님들 많을 텐데 왜 나 같은 할머니를 찾아와? 강도준 회장이 허리를 숙여 신명자의 거친 손을 잡으려 하자 신명자가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시각 본사 부회장실에서는 강석훈 부회장이 신복인 최 팀장을 앞에 두고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최 팀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팀장, 내가 시킨 일은 확실하게 처리했나?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엔진이 반드시 터져야 해. 최 팀장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회장님. 엔진 온도가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무조건 냉각 시스템이 멈추도록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절대 모를 겁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좋아. 이번에 티탄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지면 이사회는 조카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내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야지. 최 팀장이 노트북을 덮으며 다시 한번 강석훈 부회장의 눈치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어제 그 청소부 할머니 말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찾아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최 팀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그 노인네가 아직도 이 동네를 안 떠났단 말이야? 40년 전처럼 아주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강석훈 부회장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 애들 풀어서 그 폐차장 뒤져. 거기 있는 컨테이너든
뭐든 싹 다 밀어버리라고. 증거 하나 남기지 마. 다시 폐차장 컨테이너 안 강도준 회장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신명자는 보고서를 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명자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보고서 속 엔진 구조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공기 흡입구 각도가 이 모양이니 열이 빠질 리가 있나? 이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망쳐놓은 거야. 신명자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려 할 때 갑자기 밖에서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컨테이너 외벽을 사정없이 두들기기 시작했죠. 신명자가 놀라 문을 열고 나가자 용역 반장이 침을 뱉으며 신명자를 위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국유지인 거 알아? 오늘 당장 비우라고 경고했지. 안 비우면 강제로 철거한다. 신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용역 반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당장 멈춰. 용역들이 신명자를 밀쳐내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도면들을 닥치는 대로 찍고 부품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신명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슴에 꼭 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 용역 반장이 신명자의 손에서 액자를 뺏으려 할 때 뒤늦게 차를 돌려 달려온 강도준 회장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차에서 내려 용역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섭게 포효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짓들을 벌이는 거야? 이분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너희 사장부터 줄줄이 감방 갈 줄 알아. 용역들이 강도준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바닥에 쓰러진 신명자를 일으켜 세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 비서가 지금 경찰 불렀습니다. 신명자는 깨진 액자 유리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흐르는데도 오직 아들의 사진만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사진이. 이 나쁜 인간들이 내 아들까지 또 죽이려고 해. 강도준 회장은 신명자의 절규를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강석훈 부회장의 비열한 습격임을 깨달았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부서진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위에 신명자가 적어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엔진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알고리즘 수치가 정교하게 적혀 있었죠. 강도준 회장이 메모를 집어들며 신명자를 향해 결연한 의지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더는 여기서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 비밀 연구소로 가시죠. 그곳에서 당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아드님의 억울함도 푸십시오. 신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강도준 회장의 손을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용역들은 황급히 차를 타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명자를 자신의 차 뒷자리에 태우고 폐차장을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강석훈 부회장에게 보낼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신명자는 창밖을 보며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년 전 아들을 앗아갔던 그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로 다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청소부 신명자가 아니라 대성그룹의 심장을 고칠 마스터심으로서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의 비밀 연구소는 도심 외곽의 고요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신명자는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변을 살폈죠. 강도준 회장이 신명자에게 깨끗한 하얀색 가운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주머니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신명자가 가운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운이 너무 희어서 겁이 나는구먼. 내가 평생 묻히고 산 건 검은 기름때뿐인데 말이여. 신명자는 곧바로 티탄 엔진의 프로토타입 앞에 서서 청진기 대신 드라이버 하나를 엔진 블록에 갖다 댔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금속의 진동을 손끝으로 느끼며 신명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신명자가 엔진의 배선을 하나하나 훑으며 강도준 회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설계 실수가 아니요. 엔진이 스스로 숨통을 끊게끔 누군가 아주 고약한 장난을 쳐놨어. 강도준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신명자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약한 장난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자가 엔진 제어 장치의 핵심 칩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열이 오르면 냉각수가 돌아야 하는데 이 칩 안에 숨겨진 놈이 거꾸로 명령을 내리고 있구먼. 온도가 올라갈수록 문바람을 더 꽉 닫아 걸라고 말이요. 그 시각 강석훈 부회장은 구치소 면회실처럼 삼엄한 분위기의 밀실에서 최 팀장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최 팀장의 얼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폐 차장을 밀어버리라고 했지. 강도준 손에 그 노인네를 넘겨주라고 했어? 최 팀장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강 회장이 그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최 팀장의 멱살을 틀어쥐고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손을 써? 무슨 손을 썼다는 거야?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농담해? 최 팀장이 침을 삼키며 은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네가 과거에 불량 부품으로 사람 죽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뿌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인터넷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그제야 멱살을 놓고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살인자 노인네가 고친 차를 누가 타겠어? 강도준 그 자식, 이번에는 제 무덤을 판 꼴이 되겠군. 다음 날 새벽 비밀 연구소의 평화는 요란한 휴대전화 벨소리에 깨졌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회장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명자 씨가 40년 전 아들을 죽게 한 불량 정비사라는 기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기사 내용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고 분노했습니다. 강석훈, 결국 이런 비겁한 방법까지 쓰는구나. 아주머니께는 절대 비밀로 해. 하지만 이미 연구소 로비의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신명자의 과거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명자가 물컵을 들고 나오다 그 화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았죠. 신명자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명자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니. 저 나쁜 놈들이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강도준 회장이 달려와 신명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저건 다 조작된 기사입니다.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신명자가 강도준 회장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야, 40년 전에도 저 인간들이 그랬어. 내 아들이 탄 차에 몹쓸 짓을 해놓고 내가 정비를 잘못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몰아세웠단 말이야. 신명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비명이 숲속 연구소의 천장을 때렸죠. 그때 연구소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몰려왔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보낸 가짜 언론인들과 경찰들이 수사 협조를 빌미로 밀어닥친 것이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연구소 문을 가로막으며 무섭게 포효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영장 없이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 당장 물러가. 강석훈 부회장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미결 사건의 재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이 안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으니 협조하시죠, 회장님. 강도준 회장이 서류를 찢어 발기며 변호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누가 범죄자라는 거야? 진짜 범죄자는 지금 회장실에 앉아 있는 강석훈 부회장이지. 연구소 밖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최 팀장이 몰래 연구소 뒷문으로 잠입했습니다. 최 팀장은 미리 준비한 인화 물질을 엔진 시험실 주변에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치솟은 불길이 티탄 엔진과 신명자의 소중한 설계도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신명자가 매캐한 연기를 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신명자가 불타는 엔진을 향해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내 아들 설계도가 저기 있어. 저게 없으면 민수 억울해서 어떻게 해. 강도준 회장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신명자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참으세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다 복구하겠습니다. 신명자는 강도준 회장의 품바구니 안에서 허우적대며 불타가는 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뻘건 불꽃은 마치 40년 전 그날의 참극을 다시 보여주는 듯 잔인하게 타올랐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연기 속에서 범인을 쫓으려 했지만 최 팀장은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죠. 연구소의 스프링클러가 뒤늦게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졌지만 이미 엔진은 까맣게 그을리고 설계도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신명자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멍한 눈으로 잿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명자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향해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우리 민수 이름은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남는 건가? 강도준 회장이 젖은 가운을 벗어 신명자의 어깨에 덮어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주머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저들이 불태운 건 기계 덩어리일 뿐이지만 아주머니 머릿속의 기술은 타지 않았습니다. 신명자가 고개를 들어 강도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고 뜨거운 분노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스패너를 주워 신명자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신명자가 스패너를 꽉 쥐며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놈들이 웃겠지. 내 손으로 저놈들 심장을 직접 뜯어낼 거야. 잿더미가 된 연구소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복수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명자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마르고 전설의 마스터가 진정한 각성을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젖은 옷을 털어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가진 모든 주식 담보대출 내역부터 샅샅이 뒤져.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불타버린 엔진실 뒤편에서 타다 남은 아들의 사진 조각이 바람에 힘없이 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정막과도 같았습니다. 온몸이 젖은 신명자는 다시 한번 스패너를 거머쥐고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너질 듯 위태로운 어깨였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대지를 뚫을 듯 단단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일뿐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습니다. 신명자는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기다려라, 강석훈. 내가 내 놈의 그 더러운 엔진을 영원히 멈춰줄 테니까. 연구소 창밖으로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숲의 불씨를 완전히 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 불길은 비에 젖지도 꺼지지도 않은 채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강석훈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신명자는 다시 한번 연장을 챙겼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듯 그녀에게는 오직 진실을 밝힐 손끝의 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긴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잿더미가 된 비밀 연구소를 떠나 명자를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장은 적막함만이 가득했고 명자는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명자의 옆자리에 앉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일단 좀 쉬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놈들도 쉽게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명자가 찻잔을 받지 않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의 숲을 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쉬면 뭐하겠나. 내 아들 억울한 거 하나 못 풀어주고 그 귀한 설계도까지 다 태워 먹었는데 나는 죽을 자격도 없는 노인네요. 강도준 회장이 명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삼촌의 악행을 증명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포기하시면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명자가 강도준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료?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자료 따위를 남겼겠어. 40년 전에도 똑같았어. 법도 경찰도 다 그놈들 편이었단 말이야. 명자는 흥분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강도준 회장이 급히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명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강도준 회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이상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수야, 너 거기 있었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가 엔진 다 고쳐놨으니까 이제 시합 나가도 돼. 강도준 회장이 당황하며 명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도준입니다. 민수가 아니라 강도준 회장이라고요. 명자는 강도준 회장의 얼굴을 만지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다가 다시 순식간에 표정이 굳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길래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불러. 저리 가. 우리 민수 괴롭히러 온 놈이지. 명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고 강도준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별장으로 급파된 개인 주치의가 명자의 상태를 살핀 뒤 무거운 표정으로 강도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치의가 청진기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뇌혈관에 무리가 왔습니다. 일시적인 선망과 함께
치매 증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제정신을 유지할 시간이 얼마 없을 겁니다. 강도준 회장이 주먹으로 벽을 쾅 치며 좌절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이제 겨우 시작인데 아주머니가 기억을 잃으시면 진실은 영영 묻히게 된다고요. 주치의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강도준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박힌 매듭을 풀어주지 않는 한 뇌는 스스로를 닫아버릴 겁니다. 강도준 회장은 침대에 누워 헛손질을 하는 명자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자는 잠결에도 3번 포트, 밸브가 안 열려 라며 기술적인 용어들을 웅얼거리고 있었죠. 그 시각 강석훈 부회장은 승리에 도취되어 본사 부회장실에서 이사진들과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이사들에게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걸림돌은 다 치웠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살인자 노인네를 감싸다가 스스로 몰락할 거예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회의만 바로 상정합시다. 한 이사가 눈치를 살피며 강석훈 부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해외 바이어들이 티탄의 엔진 결함 소식을 듣고 계약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강석훈 부회장이 잔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적당히 설계도 수정해서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내놓으면 됩니다. 기술이야 사오면 그만 아닙니까? 옆에 서 있던 최 팀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강석훈 부회장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역시 부회장님입니다. 그 노인네가 가진 기술 따위 없어도 저희 연구소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최 팀장의 어깨를 툭 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 팀장. 자네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어. 조카 녀석 쫓겨나면 자네 자리는 내가 확실히 보장하지. 다음 날 새벽 별장에서 명자가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명자는 침대 옆에 앉아 쪽잠을 자던 강도준 회장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깜짝 놀라 깨어나며 명자의 얼굴을 살피고 기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명자가 이전보다 훨씬 맑은 눈빛으로 강도준 회장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내가 잠시 정신줄을 놓았나 봐요. 민수가 꿈속에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라고 등 떠밀더라고요. 명자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강도준 회장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다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급히 메모지를 대주자 명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무언가 복잡한 수치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명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메모지를 강도준 회장에게 건네고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놈들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내 기억이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르니 지금 당장 연구소로 가요. 강도준 회장이 메모지를 소중히 품에 넣으며 명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숫자들이 빛을 발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 계세요. 명자가 강도준 회장의 팔을 꽉 잡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가야 해. 내 아들 명예 회복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게 내 마지막 기름일이야. 강도준 회장은 명자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비서실장에게 출발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별장을 나서는 명자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낡은 십스패너가 쥐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도준 회장은 백미러로
명자의 얼굴을 확인하며 엑셀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적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차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명자는 품 안에 숨겨둔 아들의 사진을 만지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핸들을 꽉 쥐며 속도를 높였고 차는 비명을 지르며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별장 뒤편 숲에서는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강도준 회장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적을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두 사람을 태운 차가 도심의 빌딩 숲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대성그룹 본사 건물이 태양빛을 받아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본사를 가리키며 명자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건물을 오늘 저희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패너를 고쳐 쥐고 차에서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1분 1초 다가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엔진 소리와 겹쳐지며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승부가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고 그 뒤를 낡은 작업복 차림의 명자가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전설적인 마스터와 젊은 사자의 동행에 로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파티장에서 웃고 있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컨벤션홀은 신차 발표회를 취재하러 온 전 세계 기자들과 정관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은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외신 기자들에게 유창하게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죠. 강석훈 부회장이 보라색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새로 쓸 티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완벽한 엔진은 우리 대성의 순수 기술력으로만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강석훈 부회장은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홀 뒤편의 거대한 출입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더니 강도준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명자를 밀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 강석훈 부회장의 마이크를 뺏어들며 서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은 그쯤 하시죠, 숙부님. 이 차의 심장은 당신의 더러운 욕심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신명자 마스터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도준 회장과 명자를 향해 터졌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강도준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조카 녀석이 어디라고 나타나서 행패야. 경호원들, 당장 이 살인자 노인네랑 강도준을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자 강도준 회장이 품에서 소형 저장 장치를 꺼내 대형 스크린 연결 단자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40년 전 강석훈 부회장이 작성했던 비밀 장부와 최근 최 팀장에게 백도어 삽입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죠. 강석훈 부회장이 당황하며 스크린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강도준 네가 나를 몰아내려고 만든 함정 아니야.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명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강석훈 부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강석훈 부회장의 얼굴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강석훈, 40년 전 내 아들 차에 장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온 세상을 속이려 드느냐. 기계는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이는 법이다. 명자는 품 안에서 낡은 10스패너를 꺼내 보이며 엔진 시연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명자의 앞을 막아서며 비웃는 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노망난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스패너 하나로 뭘 할 수 있는데. 당장 저리 비켜. 명자가 강석훈 부회장을 밀쳐내고 티탄의 본넷을 열어젖히며 주변 엔지니어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시동 걸어. 놈들이 심어놓은 독을 내 눈앞에서 직접 뽑아내 줄 테니까. 강도준 회장이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을 내며 시뻘건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바늘이 위험 수치를 가리키며 폭발 직전의 경고음이 홀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날 때 명자는 뜨거운 열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밸브를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명자가 스패너를 지렛대 삼아 엔진 내부의 제어 장치를 타격하자 거짓말처럼 소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가 기름때 묻은 얼굴로 강석훈 부회장을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다. 내 놈이 심어놓은 가짜 명령은 이제 죽었어. 진짜 주인을 알아보는 거다. 대형 화면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엔진의 출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며 경이로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켜보던 외신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명자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홀 입구로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석훈 부회장과 최 팀장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수감되는 강석훈 부회장의 옆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숙부님이 탐내던 그 자리가 숙부님의 무덤이 될 겁니다. 감옥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세요. 강석훈 부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간 뒤 강도준 회장은 명자의 손을 잡고 단상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명자의 손을 높이 번쩍 들어 올리며 눈시울을 붉힌 채 청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대성의 진정한 영혼, 마스터 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실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명자는 쏟아지는 박수 소리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아들의 이름을 의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 숙제 다 했다. 이제 가서 발 뻗고 자도 되겠지. 명자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기름진 뺨을 타고 스패너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명자의 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강도준 회장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명자의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강도준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명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이러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무대 위로 급히 뛰어 올라왔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응급차에 실려가는 명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찬란한 순간에 찾아온 비극적인 그림자가 홀 안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명자의 손에 꽉 쥐어있던 낡은 스패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하는 서글픈 금소금을 냈습니다.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티탄 엔진은 주인을 잃은 듯
구슬픈 소리를 내며 회전을 멈췄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명자의 젖은 작업복 자락을 붙잡고 제발 눈을 뜨라며 소리치고 또 소리쳤습니다.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가혹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차 발표회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기도 전에 응급실 복도는 비명과 발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응급실 수술 중이라는 팻말 아래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와 강도준 회장의 옆에 서서 서류 뭉치를 내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검찰에 비장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서류를 낚아채듯 뺏으며 핏발선 눈으로 비서실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수갑까지 찬 인간이 무슨 카드가 남았다는 거야. 당장 말해. 비서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명자 아주머니가 폐차장에서 수십 년간 모은 부품들이 경쟁사인 재성자동차에서 도난당한 시제품들이라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구두 소리를 내며 몰려왔습니다. 중앙지검 수사관이 강도준 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딱딱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성그룹 강도준 회장님, 신명자 씨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병실 압수수색 및 강제 구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협조하십시오. 강도준 회장이 수사관의 멱살을 잡으려다 비서실장의 제지에 팔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 노인네한테 기술 유출이라니. 강석훈이 시켰지? 얼마를 받은 거야? 수사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강도준 회장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을 하러 온 겁니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 이송하겠습니다. 길을 비키세요. 강도준 회장은 병실 문을 몸으로 막아섰지만 수사관들은 거칠게 강도준 회장을 밀쳐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의식이 없는 신명자의 몸에 붙은 각종 의료장치들이 수사관들의 거친 손길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바닥을 뒹굴며 눈물을 흘리고 절규했습니다. 당신들도 사람이야? 이분이 만든 차가 전 세계를 누비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병원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팀장이 강석훈 부회장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네, 계획대로입니다. 강도준은 지금 정신이 나갔고 노인네는 검찰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언론 플레이만 시작하시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은 마스터의 배신, 도둑맞은 기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매수한 언론들은 신명자가 과거 폐차장에 숨어 지낸 이유가 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는 소설을 써내려갔죠. 강도준 회장은 회장실 창밖으로 모여든 시위대와 취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강도준 회장에게 사퇴 권고안을 보냈고 우호 지분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명자의 낡은 스패너를 집어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지켜드린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민수 형님 볼 면목이 없어요. 강도준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모르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폐차장 사장님, 지금 어디 계셔? 그분이 입을 열어야 강석훈의 조작을 밝힐 수 있어. 비서실장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석훈의 용역들이 사장님을 납치해서 감금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폐창고라고 합니다. 강도준 회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며 엔진 시동을 걸고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경찰 기다릴 시간 없어. 우리가 직접 가서 데려온다.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어도 진실은 안 뺏겨. 강도준 회장의 차는 비명을 지르며 도심을 빠져나와 어두운 국도를 질주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죠. 강도준 회장은 핸들을 꽉 쥐며 명자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암호 같은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3.14, 829.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 폐차장 크레인 번호였어. 강도준 회장은 직감적으로 폐차장 사장이 숨겨둔 마지막 증거가 그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뒤편에서 검은색 차량 세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강도준 회장의 차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은 강도준 회장의 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협적인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기어를 변속하며 차갑게 비웃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감히 마스터의 제자를 차로 이기려 들어? 오늘 누가 진짜인지 보여주지. 강도준 회장은 좁은 코너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추격 차량 한 대를 전복시켰습니다. 남은 두 대가 양옆에서 압박해왔지만 강도준 회장은 흔들림 없이 폐창고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창고 문을 차로 들이받고 들어서자 용역들에 둘러싸인 폐차장 사장이 보였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차에서 내려 몽둥이를 든 용역들을 향해 낡은 스패너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분 놓아드려. 너희 주인이 보낸 증거 조작 내역 이미 내 손에 다 들어왔으니까. 용역들이 비웃으며 다가올 때 멀리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위치 추적기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었죠. 강도준 회장은 폐차장 사장을 구출해내며 그의 품 안에서 먼지 쌓인 낡은 기록 장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강석훈이 부품을 조작하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천금 같은 증거였습니다. 어두운 폐창고 안으로 경찰들의 서치라이트가 들이닥치며 용역들은 쥐새끼처럼 흩어졌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폐차장 사장을 부축해 나오며 품속의 기록 장치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폐차장 사장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강도준 회장의 손을 꽉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강석훈, 그 인간이 40년 전 명자 씨 아들 차에 손 떼는 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명자 씨가 이걸 지키려고 평생을 폐차장에서 썩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의 희생과 아주머니의 고통, 제가 오늘 밤에 다 끝내겠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그룹사 전체 공지와 함께 긴급 라이브 방송 채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시각 강석훈 부회장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검찰청 조사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변호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수사관이 내민 서류를 훑어보며 비아냥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노인네는 처음부터 도둑년이었다고. 강도준 그 멍청한 녀석이 기술에 눈이 멀어 살인자랑 놀아난 거지.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며 뻔뻔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곧 강도준 회장의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강석훈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 조사실 벽면에 붙은 텔레비전에서 강도준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비에 젖은 몰골로 화면에 등장하여 낡은 기록 장치를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성그룹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40년 동안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화면 속에서 치익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40년 전의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훈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죠. 자재 대장 조작해. 엔진 실린더는 재생품으로 끼워 넣고 테스트 드라이버는 사고로 처리하면 돼. 죽어도 상관없어. 내 승진이 급하니까. 조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강석훈 부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헛구역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라고. 당장 꺼. 저놈 잡아넣으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렸고 검찰청 정문 앞에는 강석훈의 처벌을 요구하는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의 신명자는 위독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병실로 달려와 신명자의 손을 잡고 방송 내용을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들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드님 억울함도 풀렸고 강석훈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강도준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신명자의 손바닥에 낡은 십 스패너를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순간 신명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꽉 쥐었던 스패너가 금소금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명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을 떴고 강도준 회장을 바라보며 아주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차 소리가 아주 예쁘구나. 이제야 엔진이 제대로 도는 소리가 들려. 신명자는 강도준 회장의 얼굴을 만지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진실이 뒤섞인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신명자의 손을 자기 얼굴에 가져다 대며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이제 아무도 아주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아주머니는 세계 최고의 마스터입니다. 병원 밖으로는 강석훈 부회장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던지는 달걀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강석훈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병실 창문을 열어 시원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신명자에게 밖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명자가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밝네. 기름때 없는 세상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강도준 회장은 신명자의 휠체어를 밀며 복도로 나갔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이 박수를 치며 그녀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신명자는 수줍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그녀의 눈에는 평생을 괴롭혔던 죄책감 대신 장인의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신명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은 아주머니가 직접 튜닝한 티탄을 타고 아드님 계신 곳에 가요.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신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대성그룹의 상징인 티탄 마스터 에디션 차량 한 대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신명자가 창밖의 풍경을 평온하게 감상하고 있었죠. 강도준 회장이 백미러로 신명자의 안색을 살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차 엔진 소리가 아주 부드럽죠?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수치대로 맞췄더니 정말 완벽합니다. 신명자가 차 문 손잡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준아. 기계가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구먼. 떨림 하나 없이 속삭이는 게 꼭 우리 민수 목소리 같아. 신명자는 이제 강도준 회장을 아들처럼 때로는 든든한 제자처럼 대하며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언덕 위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멈춰 섰고 강도준 회장이 내려서 신명자의 문을 정중하게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민수의 비석 앞에 섰고 그 위에는 이제 대성그룹 명예수석 엔지니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신명자가 비석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삼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내 이름 석자에 묻었던 더러운 오물들, 여기 강 회장이 깨끗하게 다 씻어줬어. 이제 동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늘에서 신나게 달리고 있거라. 강도준 회장이 비석 앞에 티탄의 황금색 엠블럼과 낡은 10스패너를 나란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비석을 향해 결연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형님이 못다한 꿈은 제가 이 스패너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억울한 기술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추모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신명자가 강도준 회장의 팔짱을 끼며 갑자기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명자가 맑게 갠 하늘을 가리키며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준아, 저기 구름 모양이 꼭 엔진 피스톤 같지 않니? 하늘도 우리 기분 좋은 걸 아나 봐. 강도준 회장이 신명자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신가 봐요. 모든 게 다 기계로 보이시나 봐요. 신명자가 강도준 회장의 손등을 툭 치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아, 70평생 기름밥 먹은 사람이 어디 가겠니? 그래도 이제는 기름 냄새보다 꽃내음이 더 좋구먼. 일주일 뒤 대성그룹 본사 1층에는 신명자 기술교육재단의 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없는 청년들이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마침내 문을 연 것이었죠. 신명자가 단상에 올라 수많은 학생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고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술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끝의 정성으로 배우는 겁니다. 기계를 귀하게 여기면 기계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할 겁니다. 강도준 회장은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신명자의 찬란한 복권을 축하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은 차가운 감방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지만 신명자는 이제 세상의 존경을 받는 큰 스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늦은 저녁 강도준 회장과 신명자는 로비에 전시된 첫 번째 벤츠 클래식카 앞에 섰습니다. 강도준 회장이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신명자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이 차의 마지막 정비는 아주머니가 직접 해주시겠어요? 이 녀석도 아주머니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신명자가 키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낡은 10스패너를 꺼내 보닛을 열었습니다. 신명자의 손끝이 엔진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자
잠들어 있던 기계들이 기분 좋은 진동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의식임을 느꼈습니다. 신명자가 환하게 웃으며 보닛을 닫고 강도준 회장을 바라보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다. 어디든 마음 놓고 달려보자꾸나. 두 사람을 태운 클래식카가 본사를 빠져나와 한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신명자의 하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엔진 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강도준 회장은 옆자리의 신명자를 보며 비로소 진정한 경영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신명자는 창문을 내리고 밤하늘의 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아주 멋진 차 타고 달리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엄마는 계속 달릴 거야. 두 사람이 탄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멀리 뻗어나가며 전설이 된 청소부 마스터의 이야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엔진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신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한 여인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청소부라는 평범한 신분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기술자의 정체성, 그리고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성애와 장인정신이 어떻게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자처럼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그 진가가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한 강도준 회장처럼 진실을 향한 용기와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